답변을 못한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답변이 어려워서 지금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를 한 건 다 아십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거의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를 어떻게 보관했다가 4, 5일 후에 개표소로 어떻게 가져온다는 그거를 상세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상세히 제정을 하면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 바꿔치기를요. 그러니까 표 바꿔치기를 왕창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백 없는 투표지와 여백 있는 투표지로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실시했잖아요. 네, 이거는 순전히 표 바꿔치기용 이번에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조항이 없습니다. 사전 투표 후에 보관하고 개표날까지 그 투표지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 조항이 아주 전혀 딴글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지적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대점 배탕이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끙끙대며 또 지금 우리가 4개 단체 중에 우리가 제일 늦게 냈는데요. 빨리 아주 우리보다 더 빠른 단체가 5일날이고 우리는 이틀 후인 7일날 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월 3일부터 답변서를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 사대본에는 8월 29일날 답변서를 보냈지만은 청구 원인에 대한 반박만 했을 뿐이지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지금 우리의 소송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기를 쳤지만은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서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는데 이제 김재홍 그 회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부분을 반복해서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장을 안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재검표를 하면 그런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재검표를 할 때는 무조건 합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합침으로써 재검표상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이냐면 경면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재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한 것들, 부정을 아무리 제시해봐야 마지막에서 꼬리를 싹 감추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고 끊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대본에서 제시한 거는 선거 결과에 사전선거 하나만으로도 36%입니다. 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570만 표의 승리 가지고는 어린 방표치는 1000만 표 이상이 바꿔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검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바꿔치지 않고는 그 바코드나 이런 것이 입증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 바꿔치기가 입증된다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합쳐서 반드시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를 진행했는데 선관위에서 투표 용지를
1개월만 보관하고 폐기시키는 규정을 또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됐을 때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이 폐기를 했다 하면은 소송이 진행되는데 했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뭐 이상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뭐 국민한테 정말로 많이 알려고 해가지고 재검표를 일단 자꾸 주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은요. 저희가 소를 제기해서 한 달에 소를 제기할 때는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1개의 개표소에 보관을 잘 하라고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려서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서경석 목사가 엉터리로 얘기해서 잘못 판단하고 선거인들이 이의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효력이 없는 듯이 착각하고 설명을 한 일이 있죠. 서경석 목사는. 근데 사실은 다 보관돼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정상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전 국민을 대표는 아니지만 국민들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일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네. 예, 파이레이터 방송 대표입니다. 네.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과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는 그런 발언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법적인 약간의 지식이나 약간의 지력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만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전 투표 용지를 그리고 그 함을 어떻게 개표일까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장소에서 이동을 해서 다시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규정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 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정황적인 그런 충분한 의심과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아주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오가고 저희가 듣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만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은 쉽게 이렇게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건의를 드리고 싶냐면 다음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좀 쉬운 시각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서 PPT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러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은 경청해 들었고요. 다음에 기자회견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국민들의 시청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법률 관계, 아까 또 서경석 목사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한 달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애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애국 진영에서 정창원 목사는 왜 서경 목사한테 그렇게 반격을 하고 비난을 하느냐고 이게 공격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경석 목사가 이 선거인이 소송 못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일반 국민은 소송을 못한다. 이렇게 공표를 해놓고 또 그 다음에 근간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 목사가 지금 선거 소송을 하지만은 그거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공공연히 주변에서 하니까 아까 이제 서경석 목사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경석 목사한테
내가 공격을 했더니 자기는 법률 자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문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정당 또는 후보자만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인은 못하는 걸로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창호 목사가 지금 애쓰는데 도와줘야죠. 정창호 목사가 해봐야 소용도 없다. 지금 국민들이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고 아까 지금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 격려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행정도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치르지 않으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늘 그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제 기자회견이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전자개표기가 법적 근거 없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허위 호칭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이거 아주 중앙선거위원회가요 부정선거 범죄 전문 집단입니다. 전문 집단이요. 내가 이 공개적으로 이거 방송되는 거요. 이거 지금 내 얘기가 사실받으려면요 7년 이하의 징역감입니다. 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느 말단 구급공무원이라도 나한테 고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요. 헌법기관에 대해서 내가 명예훼손을 제가 아니 선거 전문 행정기관을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데 이거 그냥 남아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아주 질문 참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만은 이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긴다는 건 이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고 이건 무효입니다. 100% 무효입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 당연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 관련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무효임을 선언합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기 이전에 또 제가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만은 소송 대법원에서 이건 무효라고 판결을 하기 이전에 당연 무효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만인공통의 법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법적인 걸 아주 야무지게 규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소망, 희망을 가져도 틀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줍니다. 왜냐? 이번에는 당연무효의 소를 제기했거든요. 당연무효가 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 위반은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변서를 못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4대본이 4개 단체 중에 우리 것만 자꾸 내세우는 거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아까 기자님께서 다 같이 4개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부정 안 합니다. 그거 내가 다 받아들이고요.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달 8월 달에 케냐에서 대법원장이 선거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케냐에서 우리 선거요? 케냐 아니 케냐 자기네들 선거를 대법원장이 무효 선언을 해서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랑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재검표만 하면 그것이 입증되고 재검표를 안 하더라도 당연 무효를 지금 목사님 주장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힘이 누를까봐 그건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 발언을 하는 건데요. 하다못해 길거리 현수막도 지방 법령에 의하여 어떻게 제거를 하고 어떻게 달고 제거한 것은 또 어떻게 보관했다가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다 규정화가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게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모든 불법적인 요소가 가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선거를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전 투표에 있어서 그 투표 방식이라든가 그 사전 투표 용지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또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 함을 어떻게 옮기고 그 개표일까지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누가 어떻게 지킨다라는 그러한 법령 규정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정창환 목사님께서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햄머로 지금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아유, 네.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문제를 주변 분들한테 알리신다라면 약간의 지각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뿌려지는 전단지조차도 어떻게 그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세세하게 다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행정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 용지와 그 관리함과 개표일까지 보관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제가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오늘 진실을 듣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기 기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제가 이따 명함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 답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저 다른 분들도 좀 질문해 주시죠.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선거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계속 1년 12달 보궐선거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직선거법을 만들고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끼리 같은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에서 제일 강한 게 수시로 사람을 뽑았다가 말고 수시로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공직선거법에 플러스 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관리규칙을 만드는 장관급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이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에 2014년서부터 집요하게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국민이 알 도리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세부 관리규칙에 가서는 잘못돼서 만든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법보다 잘못된 규칙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얽히설켰는데 그 중에 백미가 바로 사전선거였습니다. 이틀씩이나 연속으로 하게 하고 그 세계에 없는 것이죠. 사전투표가 이틀을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사전투표를 세부규칙을 정하지 않고 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뜻이 2014년 초부터 계속 기획되면서 투표용지를 일부러 여백이 없는 표만 쓰던 거를 여백 있는 거로 바꿔라.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선거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서 하나를 없애버린 아주 엄청난 공모. 이렇게 말한 본인도 여백이 없는 투표를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2014년 초부터 계속 법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한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정말로 알아야 할 텐데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가슴을 치운다. 네, 저기 다른 부분은 정말 알려야 될 부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송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기를 쳤지만은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서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는데 이제 김재홍 회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부분을 반복해서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장을 안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재검표를 하면 그런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재검표를 할 때는 무조건 합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합치심으로써 재검표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이냐면 경련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재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한 것들, 부정을 아무리 제시해봐야 마지막에서 꼬리를 싹 감추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고 끊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대본에서 제시한 거는 선거 결과에 사전선거 하나만으로도 36%입니다. 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570만 표의 승리 가지고는 어린 방토치는 1000만 표 이상이 바꿔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바꿔치지 않고는 그 바코드나 이런 것이 입증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 바꿔치기가 입증된다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합쳐서 반드시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를 진행했는데 선관위에서 투표 용지를 1개월만 보관하고 폐기시키는 규정을 또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됐을 때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이 폐기를 했다 하면은 소송이 진행되는데 했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뭐 이상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뭐 국민한테 정말로 많이 알려고 해가지고 재검표를 일단 자꾸 주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은요. 저희가 소를 제기해서 한 달에 소를 제기할 때는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1개의 개표소에 보관을 잘 하라고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려서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서경석 목사가 엉터리로 얘기해서 잘못 판단하고 선거인들이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효력이 없는 듯이 착각하고 설명을 한 일이 있죠. 서경석 목사는. 근데 사실은 다 보관돼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저 후에 보관하고 개편날까지 그 투표지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 조항이 아주 전혀 딴거리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지적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몇 점 몇 항이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끙끙대며 또 지금 우리가 4개 단체 중에 우리가 제일 늦게 냈는데요. 빨리 아주 우리보다 더 빠른 단체가 5일날이고 우리는 이틀 후인 7일날 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원회에서 8월 3일부터 답변서를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 사대본에는 8월 29일날 답변서를 보냈지만은 청구 원인에 대한 반박만 했을 뿐이지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지금서 답변을 못한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답변이 어려워서 지금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를 한 건 다 아십니다. 공직선거법에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거의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를 어떻게 보관했다가 4, 5일 후에 개표소로 어떻게 가져온다는 그거를 상세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상세히 제정을 하면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 바꿔치기를요. 그러니까 표 바꿔치기를 왕창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백 없는 투표지와 여백 있는 투표지로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실시했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표 바꿔치기용 이번에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조항이 없습니다. 사전 투표